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과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의 배를 울리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오늘은 이런 명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에게서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옮겨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명언이죠. 저희가 이 인내심의 시간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증시 오늘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69% 상승했고요. 또 S&P 500 지수도 0.61%가량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1.30%의 상승세로 19,73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가 이렇게 달려간 이유는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증시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에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투자자들의 주목은 이 금리 인하 신중론이 아니라 긍정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 꽂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은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같은 영향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또한 어제 정치적인 리스크를 뒤로 하고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 소식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ETF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부터 솔라나 트러스트인 폐쇄형 펀드를 출시하고 1억 3,400만 달러의 자금을 관리해 왔는데요. 솔라나는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랠리를 펼치면서 130%가량 연초 대비 급등했습니다. 솔라나 ETF를 신청한 건 그레이스케일이 5번째이고요. ETF 승인은 확실한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호재인 만큼 솔라나 보유 중이신 투자자분들 과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트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론이 어제 하루만 해도 70%가량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의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X에 트론은 리플이다라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하루 사이에 신고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트론은 어제 한때 635원을 터치했었고요. 트론의 가격은 11월 초에 0.16달러로 이 상승세를 이어서 140%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트론 네트워크가 6년 이상 지금에도 건재하다는 저스틴 선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다시 10위권 안에 재진입한 트론이 추세선을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도지코인 소식입니다. 도지코인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을 매집하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이 차트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의 오늘 주요한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체 코인 시총 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총 1위에 빛나는 비트코인 4%가량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리플이 3위권에 안착하면서 시총 3위로 껑충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맵 보면서 우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직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히트맵을 통해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살짝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500만 원대를 넘어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플이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94% 하락세고요. 트론이 1.53% 상승 흐름 그려내고 있고 체인링크가 1.02% 빠진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트맵을 통해서 우리 전체 자산 시총 순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여러분은 새롭게 단장한 오늘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분이죠. 불장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불장의 차은우 퍼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소개 멘트가 너무 재밌네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코인 투자를 안 했다가 코인 투자를 이제서라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아마 고민하실 텐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매매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 저는 사실 10만 달러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달러에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습니다. 10만 달러의 매도벽이 많다. 근데 사실 그런 매도벽은 현물 ETF의 한 2, 3일치 유입량이면 그냥 뚫는 정도 매물대고, 그다음에 네. 예전에 막 엄청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10만 달러 되게 유의미하게 본다. 네. 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1,000달러 돌파할 때 그 사람들은 막 20달러, 30달러일 때 모았던 사람들이거든요. 1,000달러 돌파할 때 그냥 돌파했고요. 10,000달러 돌파할 때도 그냥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10만 달러가 그렇게 유의미한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 큰 조정 없이, 물론 우리나라는 큰 조정이 있었어요. 네. 네. 달러 차트로 보면 큰 조정이 없이 지금 이제 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조만간 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방송하는 중간에 뚫었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축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네. 이제 마음에 드셨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게 아니고 절대 저를 차은우님이랑 이렇게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애칭이잖아요, 그렇죠? 파운우. 제가 말한 애칭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워렌 버핏의 명언인지 몰랐어요. 아, 네, 인내심이 네. 없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다라는 그게 어제 라이브에서 네, 하셨던 작자 말씀이잖아요. 미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흔한 코인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워렌 버핏이 말이었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역시나. 네, 오늘은 어떤 네. 내용을 다룰 거냐면,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테지만, 야, 비트코인 저렇게 올랐는데 또 트럼프 되면 또 올라간다는데 또 현물 ETF에 유입 많이 된다는데 막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는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쓴다는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비트코인 너무 올랐는데 하나 1억이 넘는 거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자발티에 손대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확실하게 비트코인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천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 말고도 네. 어떠한 자산에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네.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못 잡아요. 퍼즈님은 할 수 있지 않아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퍼즈님도 못하세요? 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어쩌다 한번 잡을 수 있겠지만 100%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사기꾼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점을 못 잡아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혼자 매매해보시다가 아, 나 못 잡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나는 저점을 못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만 같이 갈 거예요. 네. 자, 그럼 하나 더 제가 여쭤보면 지금 코인이 저점은 아니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코인을 다 봐도 저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못 사겠어요. 맞아요. 잡코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른 거에 비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대해 보면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점이 아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누가 봐도 지금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2023년 초나 뭐 이럴 때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일단 사셔도 됩니다. 안 그럼 저 믿고 일단 좀 정식으로 사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네. 물릴 걸 각오하고 사야 돼요. 지금 들어가면 다 물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물릴 걸 각오하고 사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런 가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점을 잡지 못하고 지금 코인은 저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은지 요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매우 좋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거 같이 보면은 자, 제가 오늘 여러 개 퀴즈를 좀 드릴 것 같은데 네. 그냥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요게 자산 1이라고 합시다. 이거 코인은 아니고 자산인데 네. 이런 자산이 있어요. 네, 이런 자산이 있어요. 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자산인데 이거는 자산 1의 선형 차트고 이건 자산 2의 로그 차트예요. 네. 뭐 선형 로그 차트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로그는 퍼센테이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 보면은 1973년부터 여기가 처음 시작이 1973년부터 차트가 있는데 원래는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1973년부터 차트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산 2예요. 자산 2. 자산 2인데 네. 얘는 이제 2004년부터 차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자산 3이에요. 얘는 1833년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요거 보면은 계속 오르는 걸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자산 2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점만 잡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산 1이나 3 중에.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자산 1, 2, 3 중에 어떤 걸 투자하고 싶어요? 하나만 딱 고른다면. 이게 지금 3번인가요? 이게 2번. 2번이요? 2번이고 얘가 아까 전에 쭉 올라간 얘가 1번. 저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1번이요. 아, 1번. 네. 네. 자산 1은 나스닥이에요. 네, 요건 나스닥이고 네. 얘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고 얘는 금이에요. 예. 해서 이제 각각의 자산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꾸준히 우상향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집값이랑 똑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10년에 거의 2배. 그러니까 돈을 통화량을 푸는 게 이제 10년에 이제 2배씩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화폐의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거의 10년마다 2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다가 아니고 사실 통화 가치의 비슷하게 통화 가치가 떨어질 만큼 오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뭐 상대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저는 어쨌든 다른 거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실거주 한 채가 있다면 뭐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돈을 풀어내는 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그냥 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코스닥은 옆으로만 횡보해요. 근데 변동성이 커 보여요. 맞아. 그 저점에서만 잡으면 폭발력이 훨씬 크긴 해요.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돈을 푸는 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고 금은 특징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이게 열이면 10명이라면 좀 그런가요? 열이면 한 9명 정도는 1, 1번이나 3번 자산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본능? 우상향하는 자산을 투자하려는 본능이에요. 네. 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나스닥인데 얘 나스닥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닷컴 버블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이너스 뭐 한 70%, 80% 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되게 크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나스닥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샀어도 탈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있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네. 과거의 차트가 그랬고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그렇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서 사면 탈출은 가능하나.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애매하죠. 네, 이게 지금 내가 여기 고점에 물리면 과연 내가 이게 탈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스닥이 처음 시작했을 때 1000포인트에서 시작됐는데 2000년에 시작됐던 거, 2002년에 시작됐던 거, 1000포인트에 시작됐는데 지금 677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얘도 고점을 계속 갱신한단 말이에요. 네.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가정을 했었잖아요. 네.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없고 그리고 네. 지금 코인은 저점이 아니다. 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코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요 나스닥이 코인이라고 치면은 네. 지금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몰라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당장 뭐 얼마까지 갑니다라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니까 그럼 지금 산다라고 하면 탈출이 가능한 적어도 다음번 반감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탈출이 가능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자산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차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코인인지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이제 퀴즈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네. 결론을 제가 이미 다 말해버려가지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 고점 갱신, 여기서 고점 갱신, 지금도 고점 갱신했죠. 지금 얘는 비트코인이에요. 왠지 첫 번째가 비트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로고 차트로 봐도 이래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완전 비트코인이 막 1달러도 안 될 때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포물선을 만들면서도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 차트라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한 300% 정도 수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 생각엔 300% 정도 이렇게 수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요때 네. 고점 대비 고점 따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좋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매번 반감기 때마다 매번 고점을 갱신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코인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몰라도 혹시나 만약에 물려도 탈출 가능한 그런 코인을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인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처럼 아래에 사가지고 진짜 푸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처럼 투자하려고 그러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만큼의 리스크를 지긴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제가 잘 빠져나오는 방법, 빠져나오는 타이밍, 어떻게 매수하면 좋은지 이런 거 다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로하고 뭐 항상 맞습니까? 맞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래도 4년 뒤에는 이만큼 더 올라가. 10년 뒤에는 이만큼 더 올라가. 네.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시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2018년도에 여기를 찍고 지금까지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고 요번에도 고점을 갱신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2018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 캐시는 히스토리가 많아요. 하드포크를 계속 해가지고 BSV로 나뉘고 또 그 이캐시랑 또 나뉘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보면은 그런 걸 다 합쳐도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코인을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저점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지금 막 이렇게 저점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 이런 애들도 조금은 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면 어쨌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요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떨어질지 조금 더 올라갔다 떨어질지 이렇게 갔다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 이렇게 떨어진 상태면 앞으로 언제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런 코인을 투자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기가 너무 높아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그래도 좀 알트코인 뭐 이런 거 좀 생각하면은 뭐 네. 지금 비트코인 너무 많이 네. 오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비트코인은 쪼개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소 5,000원어치부터 살 수 있고요. 주식이랑 달라서. 네. 그리고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세요. 간놈이 더 가요.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애플 저렇게 시총 높고 엔비디아 저렇게 시총 높은데 저렇게 시총 높은 거 왜 사? 혼자 가요, 계속. 걔네가 더 가요. 시총 높은 애들이. 비트코인 맞아요. 비트코인 뭐 솔라나 이런 애들 계속 시총 높고 계속 가는데 간 놈이 더 가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리플은 뭐 최근에 들어서 오르기 시작했지만 네. 그리고 내년도 저는 내내 불장 내년 10월까지 불장이라 생각하는데 내년 10월에도 그냥 아래에 있는 애들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간 놈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 올라가는 애들이 뭐 예를 들어 한 100개쯤 되고 올라가는 애들이 한 5개인데 네. 5개 중에 4개는 더 올라가고 100개 네. 중에 5개 올라간다고 치면은 네. 안 올라간 애들 중에 그러면 어디에 확률을 걸 거냐 이거죠 제 말은. 네. 올라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종목 선정을 진짜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해보시고 제가 해보시고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운 좋게 딱 할 것이냐. 진짜 그 폭발 직전에 코인을 골라가지고 그 많은 한 뭐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그냥 잡코인 속에서 내가 고를 것이냐. 아니면 이미 많이 올라간 더 많이 올라갈 애들을 그냥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더 많이 올라갈 애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비트코인 캐시랑 비교를 좀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점 대비 고점 올라갈 때 한 300%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만약에 2만 달러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2018년도는 2022년 정도면은 거의 3배 곱하기 3.5배 정도의 수익이었고 지금 이제 10만 달러를 바라보니까 만약 2018년도에 요 최고점을 샀으면 지금 이미 5배의 수익인 거예요. 2만 달러에서 거의 10만 달러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비트코인 캐시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근데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요. 왜? 하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비트코인 캐시를 조금이라도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더 낫긴 해요. 저점 대비로 봐서도. 근데 요렇게 오르기 직전에 잡을 수 있다면 비트코인 캐시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하고 있는 사람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제 말은 급등하기 직전 요거를 잡아낼 수 없고 그리고 저점을 내가 잡아낼 수 없고 지금 코인이 저점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 올라서 저점은 아니겠다라고 한다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런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분들만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리플 같은 경우도 고점을 갱신하는 예시로 제가 설명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걸 항상 예시로 설명할 때 그래도 리플은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했고 요번에도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해가지고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면 네. 리플은 장투할 만하다 이거예요. 고점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4년마다 고점을 갱신하지만 네. 리플은 한 7, 8년마다 한 번씩 고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년마다 한 번씩 고점 갱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는 리플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따져도 리플은 괜찮고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어쨌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도 계속 네. 고점을 이제 갱신하고 요번에도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보시면은 솔라나가 이미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장이랑 따졌을 때는 어쨌든 고점을 갱신했거든요.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여기서 고점을 갱신을 크게 했는데 요번에도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솔라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비트이더 솔라나 중에 뭐 사야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세 개 다 사세요. 세 개 다. 나눠서 담으면 네, 될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더 지금 사기 좋은지 이더리움이 사기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 시간이 오늘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 이제 네. 후토크 하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 후토크에 대한 안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자료가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을지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정말 궁금한데 여기서 끝나게 돼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와 주셔도 좋고 잠시 후 후토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죠.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진행의 박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